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지금 대한민국에서 빚 한 푼도 없이 1억 가지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거 아닌가? 다들 빚 가느라 뺑이 치고 있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빚 한 푼 없다는 거는 그래도 대단한 거야,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그런 말 나왔을까? 빚만 없어서 성공이다. 아니, 빚 없는 건 디폴트 값이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빚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 빚 없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빚 없는 것만은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빚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부러운 거야, 이게? 부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야. 왜냐? 그만큼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으니까. 빚 갚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게 왜 자기 능력이나 조건을 생각도 안 하고 빚을 함부로 냈습니까? 대체로 왜 그렇게 우습게 보셨나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다 자기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쉽게 봤습니까? 쉽게 봐서는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빚 가진 분들이 점점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이 빚이라는 걸 너무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관대하게. 우리나라만큼 이런 대출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이고 누구나 쉽게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대출 같은 거 안 받아. 대출 받아도 집 살 때 대출을 받지. 그 대출 받을 때도 연끌 같은 거 안 해요, 일본은. 어차피 일본은 뭐 투자 가치가 있는 집들이 많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월급으로 충분히 계산이 뚜렷이 보고 감당할 수 있는 집만 사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대출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아니, 무슨 물건 살 때도 다 대출이잖아.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 약정도 이거 대출이야, 대출. 약정 할부로 사는 거잖아. 이것도 이자 붙거든요, 여러분. 아니, 폰 자급제로 구입하면 되는데 왜 약정을 사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약정을 사는 거잖아. 비싸니까. 우리 가전제품 살 때 좀 비싸면 그 할부로 사잖아요. 할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할부 문화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할부로 산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을 사더라도 할부. 특히 자동차는 풀할부 아닌 거야, 자동차는.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 4천만,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풀할부로 겁도 없이 주잖아요. 그만큼 대출에서 뭔가 둔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이제 빚을 쉽게 낸다는 거죠. 지금 봐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자동차 중에 과연 대출금 없는 차가 얼마나 있을까? 그만큼 많은 한국 사람들이 뭔가 대출 받아서 뭔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성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악착같이 살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분야에서 공부해 가지고 뭐 살아남거나, 그리고 자기가 버는 잘 관리해서 어떻게든 좀 잘 모아 나간다거나, 한 자리에서 어떻게든 좀 잘 익히고 오래 살아남는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그냥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돈 모으다가 좀 힘들면 그냥 써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점점 가면 사람들이 뭐 인내심이나 어떤 그런 끈기, 그리고 유혹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좀 적어진 느낌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고, 조금만 먹고 싶으면 사 먹어버리고, 조금만 이제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사버리고. 옛날 같으면 살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고민 안 하고 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악착까지 돈을 모아서 1억까지 이렇게 모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 1억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아니,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반 사람 1억 모으려면 오래 걸려요, 여러분. 한 8년에 10년 걸린단 말이야. 어. 그리고 1억을 모으려면 직장을 꾸준히 다녀야 돼요. 경제활동을 해야 되죠. 중간에 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월급쟁이 1억을 모았다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멘탈이 강하다는 겁니다. 1억 모았다는 것 자체가. 왜냐, 일반 사람이 월급까지 돈을 모으려면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뭐 사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참아가면서 돈을 모아야 돼요. 그걸 오랫동안 참았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나이 먹고 모은 돈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았다는 그만큼 이 사람이 유혹을 잘 참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급쟁이로 1억을 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 분야에서 이제 살아남았다는 거죠. 안 그만두고. 왜냐, 일단 경제활동 꾸준하게 해야 되니까 안 쉬고 계속 그 분야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돈을 이렇게 꾸준하게 목돈을 만드신 분들 보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에요. 중간에 뭐 일했다가 그만두고 일했다가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한번 들어와서 쭉 참고 일했다는 겁니다. 요즘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한 분야에 경력 쌓아가지고 이제 뭐 5년 10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절로 가고 저거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리고 세 번째, 그만큼 성실하다는 겁니다. 네, 성실하다는 거. 제가 그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 중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야.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제 나이 먹고 돈이 없는 사람은 좀 뺀질되고 좀 자기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 못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불만도 많고. 걱정입니다, 이게. 뭐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앞으로 돈 못 모으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 앞으로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아니, 난 걱정되는 게 뭐냐. 사람들이 너무 소비의 유혹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참을성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소비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인내심이라는 게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뭔가 자신을 통제하고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구분하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돈을 모은다는 것은 많은 것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통제. 예. 소비를 많이 통제해야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소비를 통제한다는 게. 자신과 일단 타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써도 되는 것들, 쓰면 안 되는 것들을 좀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쓰면 당장 질러야 되고. 근데 뭐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는 자기가 살겠다는데 냅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앞으로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지 딱 훤히 보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먹고 돈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사는 게 훤히 보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1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저는 50대인데 요즘 사람들 대출 억 단위를 안 무서워하는 것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나이 먹어도 이렇게 목돈을 가지고 있는 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나이 먹어도 돈이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아파트 대출 받아 샀다 보니까 대출 갚느라 돈이 없는 것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한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식 키우느라 돈 많이 쓰다 보니까 저축 못한 분들 많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 있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목돈 없는 분들 문제 있는 게 뭐냐면 결혼하신 분들이 보면 목돈 가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집이 전부야. 아파트 하나가 끝이에요. 예, 노후는 다가오는데 우리나라가 보면 좀 가족 문화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너무 자식한테 다 퍼줍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올인한 부모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올인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의 뒤는 없어요. 자기 미래는 없어. 만약 자식이 뭐 그렇게 이제 교육비 같은 거 다 투자했는데 자식이 막 일을 안 해. 놀고 있어. 이러면 낭패 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왜 운동료 메터리 아시죠? 히키코모리. 이제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텐데. 정말 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운전의 외톨이 그 통계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좀 놀라운 게 뭐냐면 보통 운전의 외톨이라고 하면 뭐 공부를 안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다거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통계에서 보여준 진짜 놀라워요. 뭐냐면 일단 그 히키코모리 분들의 거의 한 80% 정도가 대졸이에요. 대졸. 대학교를 나온 거야. 부모님한테 지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한테 이렇게 다 돈으로 갖다 바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난 자식이 당연히 이렇게 교육시키면 알아서 취업하고 출가할 줄 알았는데 출가 안 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붙여가지고 밥 달라고 이렇게 보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자식한테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지만 본인들의 안위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들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도 부모 책임 안 집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자식도 부모가 돈이 없잖아요. 노후 대비 안 돼 있으면 안 찾아갑니다. 예, 부모님 만나러 안 와요. 아무튼 대출 같은 거 절대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노후 대비 같은 거 좀 하시기 바랄게요. 자식한테 어떻게 좀 기대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뭐 알아서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